전세나 월세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줄 아주 강력한 법적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요, 은행부터 시작해서 돈 받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거든요. 그럼 나는 과연 그 줄 어디쯤 서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경매 절차 안에서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대체 뭘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한테 보증금 돌려주기 전까진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하고 버티는 대항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경매가 끝나고 돈을 나눠줄 때 저기요, 제 보증금부터 먼저 주세요 하고 합법적으로 줄 맨 앞으로 나설 수 있는 권리죠.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그냥 먼저 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아주 강력한 힘인데요. 비유하자면 배당이라는 기차에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VIP 탑승권을 손에 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집이 경매로 팔렸을 때 그 판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입니다. 한마디로 내 순서를 합법적으로 새치기 해서 맨 앞으로 갈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와,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배당 열차의 탑승권. 이 한마디가 우선 변제권의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탑승권이 없으면 열차에 아예 탈 수도 없고요. 늦게 발급받으면 당연히 뒷자리에 앉아야겠죠. 결국 내 탑승권을 언제 받았는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권리의 승격이라는 거예요. 원래 보증금은 개인 간의 약속인 채권이라서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임차인이 딱 몇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이 평범했던 채권이 은행의 저당권처럼 순서가 모든 걸 결정하는 물건으로 레벨업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걸 채권의 물건화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재밌는 지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VIP 탑승권, 즉 우선 변제권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이 세 가지 단계는요, 반드시 모두 순서대로 끝내야 합니다. 첫째, 집에 이사해서 살면서 주택인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맞춰야 하고요. 둘째, 바로 그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들고 가서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날짜가 내 배당 순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법원이 정한 마감일, 즉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저 돈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선 변제권 자체가 그냥 공중분해됩니다. 아무리 확정일자가 빨라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 열차에 아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갖췄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먼저 돈을 받게 되는지 그 치열한 순위 경쟁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당 순서는 아주 간단하고 공평한 원리로 결정됩니다. 바로 날짜 싸움이에요. 임차인의 확정일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일, 이 모든 날짜를 한 줄로 쫙 세워서요. 가장 빠른 날짜를 가진 사람부터 순서대로 돈을 받아갑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내 권리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왼쪽 경우를 한번 보세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효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가 늦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 하루 차이가 내 순위를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순서가 와서 돈을 받긴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낙찰금이 좀 부족해서 보증금을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표가 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임차인의 운명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만약 내 전입신고가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빨라서 대항력,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맞설 힘이 있다면 못 받은 나머지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가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못 받은 돈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점을 180도 바꿔서 경매에 참여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선 이 우선 변제권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 서류 안에 임차인에 대한 모든 정보, 즉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전부 요약되어 있거든요. 이게 리스크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투자자에게 이 서류는 마치 보물지도와 같아요.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 같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요. 과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받아나갈 수 있을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임차인이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투자자에게 아주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다 받은 임차인은 순순히 집을 비워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명도 리스크가 낮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를 임차인과 투자자, 양쪽의 시선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경매 투자자인가요? 어느 위치에 있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지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내 권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